KF-21 전투기 실전 전투를 본. 사우디, 우리한테 전부 다 팔아라. KF-21 사우디 첫 수출 협상 완료했다. 사우디와 이라크 군 고위 관계자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잇따라 찾았다. 이들은 또 거제를 찾아 잠수함 등 무기체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큰 손으로 분류되는 두 국가 군 관계자가 경남을 찾았다는 점에서 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방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탈랄 압둘라 아우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이 이날 KAI를 둘러본 뒤 거제로 간 것으로 알렸다. 지난 13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그는 이날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천궁 등 국산 무기체계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거제로 이동.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배치, 도산 안창호함 등을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사우디를 방문한 후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사우디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아우타이비 차관의 방안은 KAI,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라크 군 고위 장성도 한국을 찾아 우리 군용헬기 등 무기체계를 살펴봤다. 3일의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 중장 등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KAI를 방문했다. 알말리키 사령관은 KAI가 제작한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타고 사천 KAI 본사로 이동했다. KAI 본사에서는 수리온 계열의 중형 헬기 흰수리 운용 모습을 참관하고 탑승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에서는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에서 7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 신원식 장관은 올해 방산 분야 추가 수출을 예고했다. 또 방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00억 달러로 제시했다. 기고 한시적 핵보유 논의 필요하다. 북한은 세계 9번째 핵보유국이다.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으로 북핵은 더 공고한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지난 6월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군사동맹의 관계를 맺었다.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합의한 이상 러시아는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과거 북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중국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은 핵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지 않으며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두 번째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며 선제적 핵 사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어 9월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령으로 채택하며 11개 상세 조항을 공개했다. 김정은만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휘, 통제권을 일원화했으며 핵무기의 사용 조건을 유연화하여 선제적 핵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또 김정은은 올 2월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 방침을 밝혔고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며 평화통일, 민족 등 표현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자 표상이다. 최근 정권을 휘청거리게 만든 수해 상황 속에서도 자폭 공격용 무인기를 공개하고 유도 기능을 추가한 240mm 방사포 시험 발사도 했다. 7차 핵실험의 기회도 엿보고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핵은 약 50기에서 100기 사이로 추정되고 있고, 곧 200기 이상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량 보유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로 어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핵의 역량이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에 가까워지면서 북핵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ICBM 셀비엠 개발에 주력했던 북한이 전술 핵무기 및 핵 임피 실험까지 하면서 핵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북중러 군사협력 강화로 이제 북핵 문제는 이미 미국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유럽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스테드패스트 디펜더이다. 매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핵전쟁 상황 등을 가정해 약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군사훈련을 한다. 약 9만여 명 병력이 동원되는데 이것이 러시아가 쉽사리 유럽에 도발을 자행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인도와 중국도 두 국가 모두 핵을 가졌기에 오랜 국경 분쟁에서 핵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북핵 문제의 실효적 해법이 나오기까지 한시적으로만 가지면 된다.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성격과 세계 정세 변화는 우리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절대가 아니다.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만 믿고 마냥 안심할 수 없다. 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중동 분쟁도 아직 종식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상황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해협 도발과 북한의 한반도 위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미국에 의한 질서 유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맞서 미군의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한국과 그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운용이 한계에 이르고 북핵 문제 해결 이후 순위로 밀리면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북핵이 미국 본토를 정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완전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한미 확장 억제력에도 틈새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이 틈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디커플링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는 전쟁 상황에 내몰렸고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말했던 네토는 러시아가 가진 핵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공포의 균형 원칙이다. 이런 모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기고 K방산 도약 기술 유출 방지가 핵심 최근 국제적인 정세 불안과 지정학 리스크 확대로 국방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첨단 방위 산업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방산 수출 국가로 입지를 굳혀온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범국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대한민국 지상무기 체계를 대표하는 방산업체로서 2008년 튀르키예 전차 기술 수출 사업을 필두로 2022년 폴란드 K2GF 전차 사업과 후속 사업인 K2PL 사업 등의 해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대로템의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 천궁, 천무 등 다양한 무기체계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신속한 납품을 바탕으로 K방산의 명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 우리 무기체계는 이른바 K방산 수출 벨트를 형성하며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특히 방산업체들의 압도적인 납기 준수 능력은 해외 고객들과
굳건한 신뢰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만 방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북한의 우리 기술 탈취 시도뿐만 아니라 수출 과정에서의 미흡한 기술 보호 대책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가능성은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방산 경쟁국들을 중심으로 K방산을 향한 노골적 견제와 악의적 폄훼 활동도 점차 심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K방산의 성장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미흡한 법령 및 제도의 재정비와 기술 보호와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체제의 강화는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또한 방산 수출 종사자들에 대한 기술 유출 방지 교육을 강화해 방산업계 전반의 보안 의식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기술 보호의 절차적 보완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적합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자정 시스템이 방산업계 전반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방산 동맹국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민관 홍보 영업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우리 기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비로소 동맹국 또한 K방산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100% 신뢰할 수 있다. 지난해 방산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산침해 대응협의회가 대대적으로 발족한 것은 이러한 사항들을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인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국방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방산 침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K방산은 어느덧 글로벌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 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K방산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짝 수출 호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민관의 노력 역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이달 10일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변화와 한국,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2024 방산안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로 K방산이 한 단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